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옵스나우 CMP의 프로덕트 매니저 김민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예상치 못한 클라우드 비용 폭탄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낭비를 막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제 사례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비용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51 리서치의 마켓 모니터 서비스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240억 달러, 즉 28조 2천억 원 정도를 낭비된 클라우드 지출로 잃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서비스형 인프라 IaaS 시장 규모를 480억 달러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로 따졌을 때 약 56조 4,100억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이건 전체 시장의 절반이 낭비 지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클라우드 비용 자체가 자칫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낭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비용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77%나 되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비용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는 아주 작은 비용이었지만 AWS 서비스 실습 중에 EC2 인스턴스를 다 종료한다고 하고 다른 서비스도 다 종료한다고 했는데 EIP를 해제하지 않아서 다음 달에 클라우드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겨우 몇만 원에서 그쳤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의 수가 개인에 비해서 훨씬 많을 거니까 그 피해 비용 또한 엄청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응답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며칠 동안 이상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해서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이상 비용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10만 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클라우드의 예산의 10% 이상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일가견이 있는 피놉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는 짧으면 수시간 안에는 이상 비용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이들 수일, 수주, 길게는 수개월까지 지나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이상 비용을 시스템화하여 통제하여야 할 텐데 실제로는 클라우드 운영 조직의 리더 중에 겨우 22%만이 클라우드 지출을 잘 통제를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 만큼 요금이 측정이 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만큼 완벽히 통제하고 탄탄한 방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기존 IT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예기치 못한 통제 불능 상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상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단 IT 부서에만 비상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요. 데이터 센터 중단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상 비용은 비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지장을 줍니다. 첫째로 클라우드 월 청구 금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은 단기 운영 현금이 고갈되면서 기업들이 지불을 해야 될 항목들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향후 예산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다른 비즈니스 우선순위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침해나 물리적인 재해랑은 다르게 클라우드 비용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는 온전히 기업이 떠안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낳는 클라우드 요금 폭탄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례들은 모두 저희 옵스나우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고객인 A사의 경우에는 옵스나우를 통해서 매일매일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용을 확인하고 계셨던 고객인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옵스나우에서 일일 비용을 확인을 하던 중에
평소 클라우드 사용량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네, 평소 다를 바 없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객사는 매우 당황해 하셨고요. 고객사 측에서 해커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AWS에 케이스 오픈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커가 EC2 인스턴스를 다량으로 생성해서 발생하게 된 과다 비용의 케이스였고요. 현재는 환불 처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객사는 B대학교 사례입니다. 해당 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실습을 위해서 여러 학생이 AWS를 사용하고 있었고 학생별로 갖고 있는 계정을 옵스나우에 등록해서 통합적으로 비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던 고객사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원래 한 달에 4에서 500만 원 정도의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AWS 측으로부터 이틀 동안 5천만 원가량의 이상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학생이 실수로 잘못 서비스를 신청해서 벌어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고객사는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떤 계정에 어떤 서비스에서 이상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객사인 C사의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의 경우에도 평소 클라우드 사용량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이상 비용이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약 이틀 동안 서버가 엄청나게 생성이 되었는데도 담당자는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비용이 솟구치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해커의 소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AWS 측에 케이스 오픈을 하였지만 사용자의 기책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한 40% 정도만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옵스나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B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계정에서 어떤 서비스로 인해 이상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계정 관리를 소홀히 해서 등과 같은 사소한 실수, 잘못된 클릭 한 번으로 몇 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 등을 통해서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비용이 기존 데이터 센터 비용과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요금은 Pay as you go 모델, 즉 종량제 모델입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 비용이 측정되고 청구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용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소스가 실제 데이터 센터와 다르게 워크로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서버가 계속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처럼요. 따라서 트래픽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업타임 등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환경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만큼 그만큼의 비용은 더 청구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휴먼 에러, 즉 인적 오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구성이나 스크립팅 실수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치솟을 수도 있고 또 테스트용 서버를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도 리소스 종료하는 걸 깜빡해서 계속 켜놓는 경우에도 비용이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B대학교의 경우에서도 사용자가 잘못 서비스를 신청해서 비용 폭탄을 맞았듯이 인적 오류도 요금 폭탄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해킹이나 디도스와 같은 악의적인 외부 공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립토 재킹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클라우드 서버들이 해커들의 타겟이 되고 계정이 탈취돼서 여러 서버들이 생성되고 또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소스 사용률을 급증시킬 수 있는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청구서에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클라우드에 대해서 겁만 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러기에는 클라우드 요금 폭탄 같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상 비용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끝나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정확하고 철저한 태깅입니다. 그래야 조직별로 사용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야 조직별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예산을 설정을 하고 비용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조직이 예산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계속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초과했을 때에는 담당자가 알림을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상 비용 및 리소스 탐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 비용 예측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리소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리전에 신규로 리소스가 생성된다든지 이상한 인스턴스로 보이는 인스턴스가 발생했을 때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비용이나 리소스 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비용 절감 전략은 리소스 스케줄링과 최적화입니다. 리소스 스케줄링을 통해서 필요한 시간에만 리소스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미사용 리소스를 삭제하고 사용률에 맞는 리소스를 추천받는 라이트 사이징 등과 같은 리소스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낭비 비용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최적화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싶으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를 설정하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비용, 운영, 보안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비로소 그래야 체계적으로 낭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짤막히 설명드린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하나 딥다이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깅, 리소스별로 태그를 다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주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개발자 또는 엔지니어들이 사용을 할 텐데요. 리소스 아이디만 보고서는 누가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리소스를 비즈니스 단위, 프로젝트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태그를 기반으로 조직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비용 추적이 가능하게 되니까 투명한 클라우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은 더욱 책임감 있는 클라우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일례로 제가 아까 언급했던 피놉스 파운데이션에서 한 설문에서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이때 1위를 차지한 대답이 엔지니어들이 태깅과 같은 그 비용 절감 베스트 프랙티스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 리소스별로 일일이 태그 달고 하는 거 귀찮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밑작업이라는 거고 중요한 기반이 되는 작업이라는 거를 피놉스 재단에서 그리고 가트너에서조차 그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찮은 태깅을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태깅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 콘솔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옵스나워 플랫폼에서 바로 리소스의 태그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귀찮은 태깅 작업을 옵스나우에서 편리하게 수행한 후에는 리소스를 서비스 부서 혹은 워크로드 등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셔서 그룹핑한 서비스 그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구성한 그룹별로 클라우드 자원과 비용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서비스 그룹을 기반으로 또 조직을 계층적으로 구성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조직 트리를 통해서 조직별로 자원 비용 현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별로 예산을 설정을 해서 비용 트렌드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옵스나우에서는 조직별 예산에 대비해서 실제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알림을 발송을 해드리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 비용 및 리소스 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빨리 변하고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특성 탓에 비용 또한 요동치기 십상인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을 낭비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리소스가 생성이 되었는지, 그 리소스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업무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클라우드 사용량 현황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AI를 이용한 이상 비용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평소와 다른 사용 패턴을 탐지하고, 그럴 경우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해 줍니다. 또 이상 인스턴스가 발생하거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리전에서 신규 리소스가 생성되었을 때도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해 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사용자 대시보드 화면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 위젯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AWS 사용자 지정 기반 이상 비용 탐지 위젯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규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제 탐지를 해서 알람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I 기반 이상 비용 탐지 위젯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규칙이 아니라 AI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미래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기 파란 부분들이 AI가 실제로 예측한 그 범위 안에 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판단했을 때 이게 그 올바른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상 범위 안에 들지 않아서 이상 범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서 이 빨간 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하시면 어떤 서비스에서 얼마나 이상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사람이 실수로 꺼야 할 리소스를 끄지 않아서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출근할 때 서버를 켜고 퇴근할 때 꺼야지 마음 먹어도 IT 담당자들도 사람인지라 종종 깜빡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하지 않는데 줄줄 새나가는 누수 비용을 막기 위해서 리소스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옵스나우 리소스 스케줄러를 사용하면 일일이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요일 이거를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스케줄을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편하게 리소스를 스케줄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 낭비 사전 방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리소스 최적화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리소스를 그대로 두게 되면 비용만 나가고 리소스 수만 많아져서 관리할 대상만 늘어나는 격이 되는데요.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들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옵스나우에서는 사용량을 분석해서 생성되었는데 실제로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소스들을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실제로 워크로드에 맞지 않는 용량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리소스가 인스턴스에 비해서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9세대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성능은 나쁜데 비용은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 옵스나우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서 라이트 사이징을 하고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운영 및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해서 보안 위험을 낮추고 자원과 비용의 잠재적인 낭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 중에 하나 경우에도 클라우드 거버넌스만 잘 수립해 놓았어도 그런 불상사는 없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해커가 계정을 탈취해서 서버를 다량으로 생성하기 전에 액세스 키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MFA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옵스나우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비용, 자원, 성능, 보안에 대한 사전 정의된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이랑 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정책들을 자동으로 검사해서 클라우드 낭비 비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낭비 비용을 막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비용 관리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의 80% 이상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CSP를 사용할수록 인프라 비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여러 CSP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량을 확인을 하거나 비용 관리를 할 때마다 각자 그 CSP 콘솔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더 번거롭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에 앞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게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는커녕 통합 가시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비용 가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타스케일이라는 한 CMP 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84%가 클라우드 비용을 추적하고 할당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 소모적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 기술 산업군일수록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관리 페인 포인트는 너무 빨리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사용을 통제해야 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계속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 탓에 IT 전담 조직조차도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페인 포인트도 옵스나우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옵스나우는 현재 AWS, 애저, GCP는 물론이고 NCP, OCI,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계속 다른 CSP들도 지속해서 추가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합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은 물론이고 조직 또는 프로젝트별로 비용을 할당하고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드리고요. 또 정책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인 클라우드 비용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CSP 콘솔보다 훨씬 쉽고 빠른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이상비용 탐지, 리소스 최적화 거버넌스 등과 같이 미리미리 비용이 나갈 만한 비용 낭비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어서 빠른 클라우드 변화 속도에 맞는 비용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클라우드가 아무리 확장성이 좋고 빨리 변하더라도 미리미리 방지하면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타스케일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은 3년 전보다 평균 57% 더 빠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드파티 툴의 도움 없이 기존 속도로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면서 최적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혼자서가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클라우드 이상 비용에 대한 준비와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비용 혹은 요금 폭탄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설령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지난 사고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클라우드 비용 관리 방안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